안녕하세요. 바브라 먹두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가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증시는 앞으로 5,000피 못 갈 것이다.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마이너스에 배팅하는 꽃버스라고 그러죠. 코스피 꽃버스 탔다가 지금 패닉 상황에 몰린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덱스 2200 선물인 인버스 2X ETF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 선물의 일일 수익률을 반대 방향에 별 놈의 상품이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뭐 불장이다 하니까 이거 얼마 못 간다라는 예상을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잘못 탔다가는 지금 뭐 주가가 반도체, 조선 등등 해서 화랑을 보이면서 이 양반들 지금 뭐 하루 1% 오르면 2% 하락하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수익률에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버스 베팅하는 개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차 이거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00피가 말이 되냐? 코스피 절대로 5,000피 못 간다. 오히려 이제 폭락하는 어떤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참 이 명암이 갈리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고스란히 이제 손실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거 다 던지고 8억이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여기 인버스 잘못 탔다가 완전히 그냥 나락갔다. 그래서 그것도 인증을 하네.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건지. 야, 8억 날리면 이거 증시 투자했는데 8억 날리면 한 푼도 못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게 휙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반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야릇한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계속해서 준다. 결국 뭐 이런 수요들은 거의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증시 아직도 전평가가 돼 있다라는 또 전명이 나오면서 상법 개정과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플러스가 돼가지고 1월 말에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철폐를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법 개정이 확실하게 이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5,000피, 6,000피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금융시장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유예 이제 빠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안 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해. 그래서 이 경제 성장 전략 2026년에 이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성장의 어떤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딱 실려 있는 그런 리포트인데 아예 빠졌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렇다면 이제 세법 개정이 아주 일사천리로 지금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과된 거고요. 상법 개정은 그냥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부분은 아예 그냥 유예 자체를 차단을 딱 해버리면 그냥 덜커덕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물출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영끌에 대한 어떤 이 실효성 계속해서 지금 증시에서 코스피 곧버스 잘못 탔다가 영끌했는데 완전히 8억, 10억씩 날리는 사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도 전기차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보통 영끌해서 삽니다. 이 양반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이제 호갱됐어요. 2년 만에 그냥 반값으로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 수요 자체가 지금 전기차가 거의 없습니다.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스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다 이렇게 전기차 이 충전소가 잘 세팅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배터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 수요가 완전히 줄어드는 바람에 이 영끌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완전히 날벼락 맞게 생겼고요.
LG 엔소노 목표가 대폭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도 전기차 판매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고, 또 아파트도 날벼락이죠. 영끌에서 집 샀다가 지금 부동산 임의 경매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이 400건 남짓하는 거래량 가지고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 거래가 결국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딸려 내려가고 있다 지금. 결국에 와서는 기대 심리가 촥 하고 끌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거래량이 400건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 뭐 할 말 다 했죠. 결국에 와서는 시장 자체의 어떤 유동성, 현금 흐름이 기본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원금이자 갚으면서 내가 산 집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이제 급하게 사신 분들은 대부분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아니 집값이 왜 이렇게, 뭐 서울에서 집을 사면 다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헐레벌떡 강제로 이제 경매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맥시멈을 지금 찍고 있고, 지역별로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왜? 갭2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죠. 일단 내 자금 적게 들이면서 전세보증금 물고 들어가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 계속해서 집은 늘어가요. 근데 이게 집값 자체가 이제 뭐 휘청거리면서 전세보증금도 이게 내줄 판도 안 되고, 이거 자금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경매가 완전히 와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고, 의외로 분당에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가 73% 급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매매 거래량이 70% 밑에요. 아니 매매 거래가 많아야지 추격 매수가 일어나고, 그 추격 매수가 계속해서 집값을 들어 올리는 기준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이 견인력 자체의 어떤 거래량이라는 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씨가 말라버리니까 이제 분당구도 앞으로 뭐 집값 오른다라는 소리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토교통부는 지금 LH에 엄청난 지금 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에 LH가 관행적으로 이 매입 임대 건물에 대한 어떤 이 사들이는 부분 이제 다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사들였던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1억 원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1억 2천에 판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이 LH의 관행들을 다 뜯어 고치겠다. 기존의 모든 이 부동산 부분, LH가 정책을 시행했던 부분들 다 이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공급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또 이제 국토부가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부동산 이제 정책인데 다 폐기해버리는 거죠, LH. 너무나 LH가 지금 호구 같은 그런 어떤 이 매입 임대 부분에 아주 저가로 줘가지고 고가로 이제 LH에게 떠넘기니까 LH는 그냥 눈먼 돈 그냥 내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했었던 거죠. 상당히 좀 심각하고,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선보여야 된다. LH는 기존의 모든 걸 이제 다 폐기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은 좋은 집을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그 입지에서 경기 외곽 그 뚝뚝 떨어지는 인프라 없는 데서 그냥 아파트 때려져 가지고 그냥 매입 임대 비슷하게 LH에다 넘겨버리면 LH가 이거 사주고, 그죠? 돈이 줄줄줄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 다 폐기해버리고, 이렇게 지금 뭐 음마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 하계울역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이런 곳에서 공급이 쏟아져 버린다면 사람들 눈 돌죠. 수서역도 공영주차장 부지 얼마나 좋습니까? 수서역하고 딱 붙어 있고, 이거 10년 전부터 계획이 됐었던 건데 스탑이 됐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양재역이 딱 붙어 있고 강남 한복판에 딱 박혀 있는 그런 입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공급을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변의 아파트 값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익공유형이나 뭐 지분 적립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말하는 부동산 LH의 그동안의 공급 정책 전면 다 폐기해버리고 정말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어떤 입지에서 생겨난다면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경기도권도 지금 완전 바닥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하겠어요? 너무 고점에 몰려 있고. 분양이라고 나오는 데는 다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 다 그냥 경기 외곽이에요. 외곽. 예. 직장 가려다가 그냥 두세 시간 걸리겠네. 예. KTX 타면 3시간이면 예? 서울에서 3시간 반, 4시간이면 부산 가는데 부산 가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루에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 아주 좋은 입지에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물 수는 경기도 숫자가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 땅에 떨어져 있죠. 거래는 분당이 70% 밑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죠. 당연히 매물 쌓이는 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20만 이거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이제 심리학 저지선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집주인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세법 개정안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건 부활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개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행하겠다 해버리면 그냥 바로 딴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숨은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나주택자들이 지금까지 관망해온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다. 빨리빨리 수중에 있는 집을 털어내야지. 3주택자는 82% 물어요. 10억 차익 봤으면 8억 2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뭐 어마무시 튀어나올 가능성 높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비교적 가까운 광명시 4억 5천, 광명 센트럴파크 4억, 이편한세상 센트럴빌 3억 6천 하락하고 있죠. 20%에서 30% 빠지고 있고요. 김포 중흥 S클래스 3억 2천, 장기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파크 에비뉴 역시 똑같은 아파트인데 3억 1천만 원. 중봉마을 신안 실크밸리 3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 김포도 지금 빠지고 있다. 하남시 서울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다 대체적으로 광명도 서울이다 말해도 될 정도의 경기도 아닙니까? 김포도 마찬가지고 하남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억 4천씩. 그래도 조금 여기는 버티네. 예. 송파 입지도 있고 또 여러모로 3호선 연장돼 버리면 바로 송파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 갖고 있으니까 좀 버티긴 하는데, 수원 영통구는 3억 3천, 2억 5천씩 하락하고 있고요. 용인시 기흥구 9억 5천이나 떨어졌습니다. 구갈풍림,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2억 9천 하락하고 있고요. 화성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7억 4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거래입니다. 7억 4천, 3억 4천. 굉장히 이렇게 파이가 크죠. 그만큼 분당이 70%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아파트의 모든 거래가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떨어져 버리니까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바닥이 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기자금 수요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딱 모아뒀던 그 시드머니들 다 예적금 털어가지고 11월 통화량 M2 광의의 통화라고 그러죠. 1조 9천억, 한 2조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어디로 갈게요? 증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파트로 안 갑니다. 예적금에 묶여있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난해 11월 통화량이 대폭 감소했어요. 소폭이라고 했는데 대폭이죠. 조단인데. 자, M2 광의의 통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 투자할 만한 목적지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스테이션을 발견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랜딩 기어 내리고 그냥 파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요즘 안 좋아요, 별로. 예, 오름폭도 뭐 0몇. 지금 서학개미들이 뭐 정신없이 미국 증시로 달려가긴 하지만 코스피 오름세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많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다. 0.1에서 0.2 뭐 이런 식으로 1%도 못 오르는 그 대표적인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등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주가 종목들이 못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럼프 악재도 있고 제롬 파월 뭐 악재도 있고 또 CPI 어제 나와가지고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 높으니까 이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코스피는 그래도 버티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이 7천억 빼고 있고 기관이 받아주면서 개인도 빠졌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한 2, 3일 동안 헤매다가 조금 올라섰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제 외국인 자본 JP모건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수로. 그죠? 하이닉스 역시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매도 쳤지만 매수는 또 상대적으로 또 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코스닥 역시도 좀 1.11%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개인이 또 받아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지금 오늘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외국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역시도 뭐 오늘은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계속 사들이고 있으니까 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시장이 훨씬 좋죠. 니케이 올라가고 있고 상해종합 올라가고 있고 항생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1억 4천까지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ETF, 순유입, 그 자금줄이 본격적으로 본물 터지듯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도 결국에서는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은을 못 따라가죠. 은이 지금 5.2%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금은 너무 비싸. 은이라도 사자 해가지고 막 수요가 막 어마무시 붙어버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수 심리 다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매물 켜켜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자금 수혈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월 이후부터 집값의 분수령은 확실하게 그 명암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량 104조, 125조였습니다. 20조 가량이 지금 증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현금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은 거래가는 그냥 증발되는 겁니다. 자본시장, 아파트 자본시장이잖아요. 돈이 모여가지고 아파트 건물을 올렸고 그 아파트 건물이 다시 한산돼서 서로 이렇게 가치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유동성의 흐름인데 이게 그냥 딱 막혀버렸는데 무슨 수로 집값을 들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늘 틈새와 그리고 우회로를 보셔야 됩니다. 내일 과천주암 C1 블록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도 내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4억대, 공공분양은 한 8억대 정도 되죠. 예, 여기 과천 위버필드 30평대가 26억 하는 곳이니까 여기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요. 20평대는 20억 9천 합니다. 근데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20평대가 4억이고 30평대가 8억입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1월 15일 기타 지역 접수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 거주자 한해서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과천 거주자 위주로 뽑게 될 것 같고요. 뭐 자전거 타면 1분입니다. 그 정도로 서초구가 가깝고 강남 쪽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공공분양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잘 틈새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금융시장 자체는 훈풍이 불어오면서 모든 자산 랠리는 오르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완전히 80% 이상 꺾여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아파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부채질하고 펌프질하고 기준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지려고 하는 그 하중의 무게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엄청난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락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드라마틱하게 꺾이게 되는 아파트 그 가격의 분수령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부동산 캐릭터처 세법 개정안도 지금 뭐 슬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통과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여러모로 자금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거래량 비례해서 거래가도 상당 부분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공공분양 한 곳 좀 잘 유의해서 내가 자격이 맞는지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구비되신다면 충분히 또 도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하게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골동그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라 먹도 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